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투자 중인 세틀뱅크의 2020년 3분기 IR 자료를 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출액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의 매출액 증가세가 매년 15%에서 50%였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560억으로 올해 예상 매출은 750억, 전년 대비 15%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비중이 역시나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가상계좌 서비스는 작년까지 증가세였으나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전자결제도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도 작년 대비 25% 정도의 증가를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2015년부터 58억, 74억, 94억, 132억, 134억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는 100억을 예상해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배 순이익 역시 2019년까지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올해는 112억으로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편 현금결제는 현재 세틀뱅크 매출의 50%를 차지하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 롯데페이, 네이버페이, 티몬페이, 제로페이, 스마일페이, 페이코, SSG페이 등이 세틀뱅크와 제휴되어 있어서 이들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간편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틀뱅크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한다고 무조건 세틀뱅크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간편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즉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혹은 증권계좌를 등록해서 결제하는 경우에 가맹점과 페이사로부터 세틀뱅크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은행과 증권사 5곳이랑 제휴되어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로 고객이 계좌를 등록하여 간편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세틀뱅크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간편 현금 결제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체 간편 결제 시장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은 이 비중은 작지만 전체 간편 결제 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의 주요 고객사들은 국가 주요 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공단, 공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보통 이러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 고객별로 각기 다른 전용 가상계좌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고객에게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를 하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손쉽게 누가 납부한 것인지 확인하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전용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하고 정산하는 역할을 세틀뱅크가 하고요. 이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 67.45%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반 이상의 케이스는 세틀뱅크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틀뱅크가 이 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랜 기간 증명해온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신뢰성이 생명인 만큼 고객사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잘해온 제휴업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세틀뱅크에 우호적인데요. 정부는 신용카드보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적고 직접 현금 결제보다는 자금 추적도 용이한 간편 현금 결제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세틀뱅크의 주요 서비스인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해외 진출입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아서 간편 현금결제 시장의 비중이 전체 시장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한국과 일부 몇몇 해외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의 해외 진출 시에 성장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뱅크는 현지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 지원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간편결제 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도 한국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미 위챗과 제휴를 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요. 자본 총계가 1107억, 부채 비율이 104.38%, 유동 비율은 171%로 최근 1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높아 단기적인 이슈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8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현금 배당 성향은 26.44%였습니다. 세틀뱅크의 이경민 대표가 주주환원을 계속 강조해왔고 민엔지의 경우에도 20에서 25%의 배당 성향을 유지해왔기에 올해 세틀뱅크의 배당 성향도 25%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분기까지의 EPS가 900원으로 올해 EPS를 1200원으로 예상한다면 배당 성향 2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은 300원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세틀뱅크의 주가 32,000원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은 0.94%입니다. 세틀뱅크는 2019년 7월 공모가 55,000원에 큰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장했습니다.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100억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의 실적이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시에 11,8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실력 있는 투자자분도 이때 세틀뱅크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현재는 3만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에서 저는 세틀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전 공지 없이 지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지만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